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할 강의는 지금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조기교육이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 세대로 나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세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알파 세대는 미디어에 많이 접해 있는 세대죠. 뭐 중학교 이상도 그렇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도 많은 미디어 학습을 해요. 근데 이 미디어 학습 자체가 아이들을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하고 책을 못 보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나 또는 이 유튜버들, 또 책장사들, 학습지 이런 데서 왜 그걸 권장해요? 분명히 걔네들도 이것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겉으로는 아이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다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 아들, 딸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최대한 빨리 빨아먹겠다 이거지. 그리고 최대한 어린 시기에 빨아먹겠다 이런 거야. 왜?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망가뜨리니까 이 조기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많이 망가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업체에서 망가뜨리기 전에 그거보다 더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생후 6개월이 된 아이들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이제 생후 6개월부터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하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애들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안 먹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원래 한 10년 이상이 걸려요. 서서히.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또 아이를 낳으면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딱 그 시기를 노리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근데 그 중에서 한 제일 쓰레기가 뭐냐면은 이 유튜버들이에요. 이 유튜버들이 이 조기교육을 권장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이걸 듣고 또 어머니들 중에서 또 아니면은 또 이걸 들으시는 분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머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교육에는 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교육 쪽에서는 어머니들이 항상 의린 입장이에요. 아니 돈을 내는데도 의린 입장이야. 왜냐? 조기교육을 권장하는 사람들 또 이런 학습지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갑질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기교육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씩 망가지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기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 티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보통 36개월에서 뭐 40개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많이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서울 대치동은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그 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해도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는 학원들이 별로 안 생겼어요. 이게 들어와야지 학원이 생기잖아요. 학원은 세 주고 학원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없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기득권 지역인 이 대치동 지역에서만 이렇게 활성화되고 강남 지역에서만 활성화가 됐던 거예요. 그 외 지역은 있긴 있대 한 특별 지역 이런 데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아이들이 망가지더라도 거기를 대체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 원래 패드부터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TV 뭐 올레 TV든 하여튼 여러 TV를 이용해 가지고 TV 학습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본물 쏟아지듯이 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시절에 낳은 아이 어머니들은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유튜버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유튜버들이 조기교육을 권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튜버들마다 뭐 한 4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3년 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을 텐데 이 유튜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본물 쏟아지듯이 꽉 들어오니까 요걸 이용해서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딱 올렸더니 갑자기 그게 대박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네. 이거를 권장하는 걸 하면 되겠네. 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기교육 권장으로 가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한 50대 이상 이 사람들이 진짜 아동상담 경력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1대1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를 몇 년간 뭐 팔로잉을 했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툭 내뱉고 하세요. 툭 내뱉고 하세요. 피드백도 안 들어와. 이런 사람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유튜버들이에요. 구독자가 더 많다 보면은 또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절대 사람들하고 상담은 안 하는데 혼자 내뱉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요. 조회수도 계속 늘어나요. 이거다. 그러니까는 이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거 막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 결과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튜버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 논문, 외국에서 나온 실험 결과. 우리나라 애들 가르치는데 왜 외국의 애들 실험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이 논문이라는 거는 각각의 지역 특징, 사람들의 특징, 문화, 경제 이런 거가 사람들의 지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논문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100% 신뢰를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논문을 끌고 와가지고 과학적인 것 마냥 사람들을 호도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이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그러더라도 아니 나는 그쪽에서 그런 거다, 나는 그걸 전달해 줄 뿐이다 라고 딱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런 외국에 있는 논문을 끌어다가 이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이 사람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누구의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교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 왜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길 만한 외국 논문을 끌어다가 하냐고.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럴싸해. 특히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막 90% 이상 그 시청자들이 신뢰를 하는 거야. 이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버들이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기 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한 문제, 성향으로 나오는 이 나쁜 점, 이것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한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꼭 성공할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레파토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진실이냐 믿게 돼요. 말하는 사람도 믿게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 믿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조직이 있어요. 혼자 그러지 않고요, 그렇게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길 가도 이 얘기하고 여기도 가도 이 얘기하고 여기도 가도 이 얘기하네. 근데 잘 보면은 그 세 사람, 그 네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서로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것을 진실이냐 나중에 스스로 믿게 되면서 그것이 거짓인지도 나중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중 되면은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게 되는 이 작화 현상이 일어나요. 작화는 본인이 만들어낸 말을 본인이 허구로 생각, 공상했던 이런 것들을 진실이냐 생각을 하고 진실이냐 떠들어대는 거를 작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냥 그럴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될 것이듯이 막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호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는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호도를 시켜. 근데 그거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돈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스타일이 있고요, 하나는 소시오패스적인 성격 스타일이 생겨요. 이기적인 스타일은 뭐냐면은 자기가 한 내용들을 본인이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지도 본인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소패들은 뭐냐면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지를 하면서도 그거를 막 호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상대방 마음까지 이용을 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거짓된,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 같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건지도 인지를 못하는 이 작화 현상들이 많이 발현이 되는 거고, 소패들은 이 작화가 잘못됐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잘못되고
이걸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도 상대방 마음을 이용을 해서 거짓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원래부터 일했던 이 프로들, 학원 선생들,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1학년짜리 애들한테 4학년짜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망가지는 걸 이 사람들이 알거든.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학원이, 이런 선행 학원이 4학년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괜히 4학년까지밖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4학년 정도 되면은 애들이 다 망가지거든. 그러니까는 4학년 이상부터는 애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끝내준다. 그러니까 4학년 이후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4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을 하지, 그 학원에서. 왜 안 하냐고. 애들이 망가지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애들을 왜 영유에서 레벨 테스트를 해요? 레벨 테스트하고 돈을 많이 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비싼 데가 좋은 건지 알고 보통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적 마인드인 어머니들의 이런 생각들을 이용해서 레벨 테스트를 세게 하고 돈을 비싸게 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명품백도 비싼 게 사람들이 줄 서고 사요. 요전에 뉴스에서 어떤 가방이 뭐 대기업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잠깐 나왔어. 근데 그 가방이 100만 원이야. 뉴스에서는 안 좋게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날 그 백화점에서 그 가방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거야. 이 그 비싼 가방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이 없어도 이 비싼 거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레벨 테스트가 나오고 일부러 가격을 비싸게 하고 우리는 높은 레벨의 아이들만 받겠다라는 그런 트렌드의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나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지. 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를 막 잘 키우고 싶겠다는 그 욕망,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직 연구 결과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연구 결과를 외국 논문을 이용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본인 스스로 상상한 거, 생각한 거를 진실인 마냥 호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작화를 해서 상대방 돈을 빼먹는 이 소패적인 마인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하면 안 되니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떠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 시청자들이 그거를 며칠만 보다 보면은 거기에 확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빠져들은 본인 스스로 세뇌를 당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얘기가 오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파하고 다니는 거야. 그 시청자들이 오히려 더 전파하고 다녀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했던 아이가 정상이 아니야.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본인 스스로 자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 본인 스스로도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애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 아이의 엄마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 엄마는 그것이 아직도 진실인 양 믿고 있고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돼서야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기 교육 자체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저 집 아이도 괜찮아졌고 저 집 아이도 괜찮아졌어. 아니 조기 교육을 했던 아이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성공 사례 되라 그러면은 몇 명이 안 돼. 그러면 성공 확률이 적다는 소리예요. 거의 안 되고.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 다 돈 버린 거고. 그리고 그거 조기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과 상담소, 유아 상담소가 지금 과포화 지경이에요. 과포화 지경. 제발 그 정신과 상담소에서도 애들 조기 교육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과포화라 이 아이들을 상담하는 그 입장에서도 돈은 벌리긴 하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영유전 다니지 말고 애들 유아 시기 때, 영유아 시기 때 애들 책 좀 읽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지연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빨로 엄마들 지금 잘 키우고자 싶은 그 욕망, 그 욕망에 있는 그 애처로운 애타는 그 엄마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이 쓰레기들 말 믿지 마세요. 그거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30대야. 이 문제예요. 이 유아교육은요, 유아상담은 경험이 깡패예요.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상담을 해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 이런 유아
조기교육 권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는 당신 아이 영어 잘 되기만 하길 바랬다. 영어 잘하지 않냐? 아이가 영어를 해가지고 한국말을 못하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그거는 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쓰레기들이에요. 그거는 그거 문제고 내가 말한 대로 아이 영어 잘하지 않냐? 내가 말한 대로 아이 연산 잘하지 않냐? 연산으로 인해 가지고 애가 단순해지든 영어로 인해 가지고 애가 나중에 한국말을 못하든 한국말 하는데 모든 리을 발음을 알 발음으로 하든 그거는 그거 아이 문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얘 영어 잘하지 않냐. 이런 책임감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나중 되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얘기조차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쓰레기들이 뭐냐면은 뭐라고 반대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들을 다 차단은 못하고요, 숨김을 해놔요. 그러니까는 그 유튜버들 댓글창 보면 항상 긍정적인 말밖에 없어. 이걸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서 부가관리자를 놓고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대화를 다 숨김을 해놔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못 봐요. 근데 그 글을 쓴 사람들은 자기 글이 보여요. 참 그런 수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악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내가 이 나쁜 말을 쓴 거에 대해서는 왜 댓글이 없지? 그 생각뿐이 안 해, 그 사람들. 그래서 한 두 번 댓글 쓰다가 반응이 없으니까는 그냥 나가버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 들을 때 좀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외국 논문들 그냥 막 가져와가지고 막 진실인 마냥 얘기하고, 이 외국도 조기교육 권장파랑 반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조기교육 권장파에 있는 논문들 다 가져와가지고 논문 다 털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논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 털어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구나 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래서 논문에 있는 그 실험 대상을 얘기는 안 하고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야. 보통 논문 처음에 결과값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뭘 시켰더니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근데 실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응아들, 그다음에 뭐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을 안 하고 뭐를 했더니 무슨 좋은 결과 나왔다. 그것만 빼오는 거야. 이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그러니까는 똑똑한 사람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유튜버들을 안 봐요. 이상하다는 걸 알고 얘네들 사기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개인이다 보니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조기교육 유튜버들 거를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어차피 그거는 어머니들 선택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보실 때 좀 잘 인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나 안 치고 있나를 보고, 만약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구독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괜히 그냥 그쪽에서 마음이 쏠리게 되거든. 대체적으로 이 조기교육을 권장하는 거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다 작화로 만들어낸 내용들이에요. 다 허구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얘네들끼리는 서로 내용을 듣기 때문에 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나도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해야 서로 구독자들을 공유를 하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서 이 영유나 아니면은 조기 영어가 왜 성공 확률이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자세하게 뇌 그림 갖다 놓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릴레이니까 오늘도 영상 한 2개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좋았다면은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